예.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은요,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변 이상설이 불거진 직후 그때 당시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It's hard to know when you've got a country that's as closed up as North Korea. Many people refer to it as the Hermit Kingdoms. 신석호 부장. 그런데 미국은 신중한데 일부 정치인들의 언론은 여전히 조금 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김정은이 죽거나 무능력한 상태라고 꽤 믿는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죠. 미국 공화당의 중진이고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언해온 분인데요. 예.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북한 핵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파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관되게 강경파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이익이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무력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온 분이고 좀 심한 발언도 있었죠.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지 미국이 위험하겠느냐라면서 무력에 의한 북핵 해결을 주장해온 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 상원도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정보를 국무부에서도 받고 여러 가지 통로로 받습니다만 지금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어떤 충분한 정보라기보다는요 어떤 자기의 희망사항 자기가 쭉 견지해온 어떤 방향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사라지면 핵 문제도 해결되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경파의 입장이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보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 이게 평양에서 제일 가까운 네, 그렇죠. 현지 취재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없다고 알려지면서 엘리트들만 모여 사는 평양에서는 가망이 없는 상태인지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북한을 취재해왔고 얼마 전에 마지막 계승자라는 책도 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입수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평양 시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에 없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평양 주민들도 상당히 동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이거 매일같이 이 뉴스를 전하는데 평양에 있는 고위 관료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됐으면 평양 내부로 당연히 이 뉴스가 그렇죠. 들어갑니다. 당연히 지금 일단 스마트폰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들이 아마 알려졌을 것이고 아마 본인들도 상당히 아마 이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여전히 북한에 많다는 또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사재기가 상당히 이제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구제가 몰고 올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평양 시민들은 이 상황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가 벌어진 게 북한에서는 1월 21일 정도부터 국경 공세 시작했으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사재기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코로나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5일 날 안 나타나서 현재 바깥에서 사망설이라든가 중태설이 자꾸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북한의 고위층들, 지배층들이 현재 동요해서 현재 돈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물건을 사재기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당히 정치적 충격을 받고 사재기를 하는 것은 과거 김일성이 죽었을 때 고난행군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게 올까봐 겁이 나서 현재 물건을 사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북한 고위층이라 하더라도 우리만큼 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 심리에서 사재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쪽을 통해서 아마도 현재 세계적인 뉴스들이 북한에서 다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지금 잠깐 중국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군 의료 전문가 팀 약 50명이 북한에 파견이 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안창희 소장님. 네. 그제 주말 4일 로이터였고 일본의 아사히신문마저도 베이징 인민해방군 총위원회에서 의료 전문가 약 50명을 그 전에 북한에 파견했다. 이건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예, 아마 단장 책임자가 슝따오 공산당 연락부장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고위급 대표단인데 제가 볼 땐 이 50명이 전부 의사겠느냐. 뭐 301 인민해방군 총리원은 저게 덩샤오핑이나 뭐 장쩌민이 수술 받는 최고 병원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일설에는 김정은이 이미 그 사람들 몇 명을 데려다가 스텐트 수술을 받았다 이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이제 뭔가 건강이 악화되니까 의료진을 파견하되 같이 공산당 연락부 대외 사업을 한 연락부 간부들과 같이 또 지금 갈마 원산 지구에 김정은이가 있다 보니까 이 갈마 그 국제관광단지를 개발하려면 이게 중국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 거의 오픈 상태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정치, 그다음엔 의료 이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대표단 숫자가 저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석호 부장, 근데 오늘 오후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북한 파견설 모른다는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알아도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 베이징의 외교부가 코멘트한 것이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부의 대변인 또는 또 다른 그 고위직이 언급한 게 없는 상황에서 여기 한국의 대사가 알더라도 언급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마 아는 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많은 그 국내 보도들에 따르면 그 소스가 중국 말입니다. 중국.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에 따르면 말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정부의 비밀주의가 강한 나라고 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중국이 실제로 평양에 갔더라도 그것을 기자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예. 물론 그것을 보도한 게 지금 세계 유수의 통신사인 로이터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장 우리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아사히 신문이기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 그 점은 우리가 맞을까 하는 그 의심을 끝까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뭐 미국 언론 쭉 워싱턴 포스트, 일본 아사히 신문 얘기까지 쭉 해봤어요. 그러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확히 나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요. 중국 의료진 방북 보도는 김정은의 와병설을 증폭시키는 근거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 문정인 특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숭타오라고 대연락부자가 있는데 대연락부자까지 갔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 의료진이 이렇게 파견이 됐다면은 숭타오가 파견이 된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의료진 파견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와병설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는데 그 북한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주하는 사람들 주문이 군의관 50명에 들어간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중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목소리는 정세현 전 장관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현정 의원님. 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원산에 아예 건강하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 정부 사이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다들 한결같은 목소리예요. 이상 징후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정부 사이드에 나오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4.27 2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또 정부가 또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야당 사이드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리가 견제될 점이 좀 확증 편향을 좀 견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측면과 또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자기의 정파적 어떤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태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외신들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확한 정보가 정말 어떤 극단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 안전하다 라고 또 하기에는 그렇고 또 무조건 지금 뭐 거의 코마 상태다 이렇게 또 하기에도 그렇고 이 상황은 좀 우리가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야당관계도 그렇고 좀 더 객관성 있게 바라보는 저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보도도 인용하면서 사실관계에 어떤 게 가장 가까운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외통위원장의 발언 하나 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내부 동요를 우려해서 곧 모습을 드러낼 거다라는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인을 한다거나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사인을 하는 이런 인사에 관한
지시사항은 없다라고는 사실에 제가 주목을 하고요. 적어도 일주일, 열흘 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이 실질적으로 보도가 되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 와병설이 더 큰 설이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시장님, 곧 나오는데 안 나오면 진짜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4월 15일 날 금산 태양궁전 참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현재 북한 내부 동요하고 있는 것이고 또 4월 25일 날 인민군 창건 기념이거든요. 그때도 뭔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나타나서 무슨 군 관련 행사를 한다든가 뭔가 했었었는데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일 날이 노동절인데 북한의 노동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 그러면서 북한이 노동자의 나라라 그러기 때문에 5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만약에 5월 1일까지도 안 나타나면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바뀌면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부터는 좀 이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신석호 부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이사항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그래픽이 됐을 것 같은데 백승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당시 특이가 없다고 얘기했고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는 있는 거냐라는 게 야당 쪽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요. 하나의 그 특이한 점은 우리 정부는 이 논란이 CNN 보도로 이제 공개돼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맞아요.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북한의 무슨 신변 이상, 김정은의 신변 이상과 같은 변고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기자들이 자꾸 이제 묻잖아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점점 더 구체적이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다. 맞죠? 더구나 또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의 정찰 자산을 같이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성도 있고 정찰기도 있고 또 우리 군이나 국정원에서 하는 그 감청 정보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을 통한 휴민트 정보도 있거든요. 예. 이런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또 좀 답답한 거는 그럼 좀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뭘 좀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은 정보원의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만약에 어쨌든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이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양치는 가능하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꽤 논란이 많고 정보원들이 좀 막 색출됐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겁이 나서 그러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하. 자, 현재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김정은이 그래도 건강하다, 군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북한군의 동향이 전혀 과거와 똑같기 때문에 예. 현재 이상이 없다, 정상적으로 국가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김정일 죽었을 때도 그렇고 국가는 정상 작동됐고 군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예. 비상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침하는 것보다는 예. 쿠데타 가능성이 더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북한군이 알게 되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안 가르치니까 당연히 북한군은 정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이 동향이 없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김정은이 건강하다, 완전히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예.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통신감청을 알고 역정보를 안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오판할 수 있는 겁니다. 안수현,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그럼 정부 쪽의 입장을 제가 완벽하게 맞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면 근데 내부 동요가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 사재기 보도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북한이 정말 이렇게 침묵하는 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특이동에 없는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제 휴민트 얘기했지만 휴민트가 중요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계속 북한 국경 지역하고 통화를 해서 오늘 아침도 두 건을 제가 받았는데 예. 북한 쪽 국경, 중국 쪽 국경에 무력 이동이 있으면 이건 김정은
그야말로 신상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무력 이동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지난 시기에는 김정은이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나타날 때는 40일까지 잠적했다가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한 2주간, 3주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정은이 뭔가 주먹 끌기를 하고 있다. 뭔가 북미 관계에서 또 북중 관계에서 뭔가 하나의 그 쇼를 하고 싶은데 이걸 원산에서 코로나 전국의 원산에 가서 딱 은둔하면서 한번 탁 터뜨림으로써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분 말씀 쭉 들어봤는데 큰 틀에선 비슷한데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 사실 판문점 선언 2주년이었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남북 평화 경제를 열어가라면 지금까지 쭉 짚어본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건강 이상설부터 가라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